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는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휘청이면서 748선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47%의 상승세 예상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86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LG화학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삼성전자 2주 연속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난주 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였는데요. 5거래 연속 외국인들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하나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고 2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 목표 주가를 86,000원에서 8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7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0.3%에 가까운 이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이 여전히 4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37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차는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2만 1,000원대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배당 확대와 사회이사 추천을 두고 현대차그룹과 주주총회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엘리엇이 이 주주 제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가 회사 측 손을 들어준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엔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0.49%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1%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데요.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도 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7위에 포스코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0.7%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어느새 26만 4천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주 이 압수수색 소식과 함께 4% 넘는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33만 5,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도 더욱더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이런 이슈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네이버는 1% 넘는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3만 2,500원 바라보고 있네요.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11위에는 LG 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2% 넘는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강세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11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지주 오늘 0.9%의 상승세, SK텔레콤도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지난주 금요일에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4%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751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 제약 바이오주 계속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4%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7만 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CJ E&M이 2위권에 완전히 안착을 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4만 원 선 바라보면서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CJ E&M의 시총 규모는 올해 저점을 기록했을 때보다 1조 원이 커졌다고 합니다.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자회사였던 케이블 TV 업체 CJ 헬로의 매각을
결정하면서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로메드는 2% 가까운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3위권에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9만 9,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의 경우에는 6거래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올해 들어서 임상 결과 발표 기대를 바탕으로 계속 가파른 상승 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5조 원 도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5,300원 바라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메디톡스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56만 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9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안착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에 런칭한 이 모바일 게임 검은 사막 M이 흥행을 이어가면서 함께 강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8만 7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코롱 티슈진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38,6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이번 주에 또 발표될 2월달 면세 관련된 매출 추이 그리고 탑승 2월 항공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전망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지난주에 한중 항공회담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양국 간의 운수권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금 양국 간의 운수권을 총 70회를 증대할 것을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화물 10회를 제외한 여객은 60회고요. 이 여객 기준으로 보시면 기존에 548회였는데 여기서 약 10%, 11% 정도 증가하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번에 증대된 여객권은 만약에 항공사끼리 경합이 발생이 된다면 신규 진입자에게 우선 배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FSC, 그러니까 풀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겠죠. 이들 두 사보다는 LCC가 이 증대된 운수권을 상당 부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B737 맥스8의 이슈가 부정적으로 항공주에게 작용을 했지만 올해 이 추가되는 기재기의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추가되는 기재기에 이 맥스 기종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1분기에 이 항공주들의 양호한 실적이 좀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런 신규 운수권의 모멘텀, 이 부분 역시 LCC의 1등 주인 제주항공이 가장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실적과 모멘텀을 지금 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맥스8 부정적인 이슈로 주가 조정 시에 이제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가 목표가는 5만 원, 소절라인 3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아주 좋은데요. 3월 15일에 주셨던 그랜드백화점 2% 가깝게 그리고 3월 11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윈스는 9.64%, 하츠는 5.21%, 이즈미디어는 3.5%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3월 8일에 주셨던 첨보의 경우에는 약 10일 만에 현재 22%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8.04%, 동원산업은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11일에 주셨던 이 세 가지 종목이 모두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BP도 24%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루트로닉도 13.11%, 그리고 ABL 바이오가 44%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주셨던 제노레이 3.5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동원산업 올라와 있고요. 7%, 4위에는 위즈윅 스튜디오 8%, 3위에는 윈스 9.64%, 2위에는 첨부 22% 올라와 있고 1위에는 여전히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46%가 넘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가온미디어 15%, 그리고 4위에는 잉크로스 15%, 3위에는 코엔텍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1일에 추천해 주셨고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BP도 24%, 1위에는 ABL 바이오 올라오면서 1위부터 2위까지 모두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웰크론 38%, 7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목표가 터치했고요. 6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하츠 46%, 5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46% 넘게, 그리고 4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습니다. 4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3위부터 1위까지는요. 3위는 이호구 팀장의 첨부 올라와 있습니다. 48%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2위에도 안혜민 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습니다. 3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54% 넘으면서 이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EXT 여전히 올라와 있는데요.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61% 넘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이 1월 28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이 목표가 30만 원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섭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성장할지는 몰랐습니다. 비디비치의 성장, 이거 지난 시즌에도 갖고 왔었던 것 같고 작년에 급등이 일어났을 때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전고점을 다 뚫어놓고 지금 쉰 다음에 다시 또 2차 상승이 나오면서 2018년 못지않는 상승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스타일의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의류 업종이었는데 신세계의 의류를 담당하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신세계의 화장품을 담당하는 회사로 완전 성질이 바뀌면서 이게 급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평상시와 모습과 완전히 뒤바꿈되는 뭔가 커다란 변혁이 있을 때 얼마나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것인가, 여기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어떤 상황이, 그 변동이 있는 종목들 앞으로 열심히 찾으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이 BP도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24%가 넘었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현재 수익률이 24%가 넘는 상황인데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BP도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지그너 비피더스와 닥터지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회사입니다. 월요일에 추천드리면서 포인트로 잡은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활용한 난치병 치료제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현재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23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옴이 부각되면서 이 주가 상승이 있었고 신규 상장주들의 이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완만한 상승세 이어나갔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 브렉시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슈들을 감안했을 때 달러 강세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으로 코스피 반등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평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 움직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 예상대로 1% 넘는 강세 출발합니다. 68,900원 선까지 올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 1%대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LG화학이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여전히 4위권 지켜내고 있고요. 5위 현대차 올라왔습니다. 0.4% 상승하면서 12만 1,5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는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가깝게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요. 33만 8천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포스코는 0.7%의 하락세, 그리고 한국전력도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1%대 강세 나타내면서 13만 2천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되고 있고요. 217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40선까지 빠졌던 코스닥이 다시 한번 0.5% 상승하면서 752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일단 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빠졌던 신라젠이 오늘 3% 강세로 출발을 합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6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8,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J ENF 소폭 빠집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1% 가깝게 빠지면서 30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현대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일단 HLB는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HLB 0.58% 하락하면서 86,000원대 이탈했고요. 메디톡스도 0.5% 상승하면서 5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0.6%, 펄어비스는 0.5%. 하지만 이 6위부터 10위까지 현재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0.5% 상승하면서 38,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순위 변동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노메트리입니다. 자, 2차 전지 그 관련주인데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로 대표되는 2차 전지 배터리 만든 회사의 주가는 조금 이제 처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거기 들어가는 물질들이죠. 에코프로라던가 이런 그 처음에 갔던 선도주들은 조금 쉬고 있고 천보 같은 어떤 신생주들은 지금 아까 앞에 나온 바와 같이 좀 수익이 잘 나고 있죠. 이제는 거기에서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장비주. 이게 뭐냐면 이제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시장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되면서 검사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 이노메트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발화 사고들은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 부탄가스 사고가 대학생들 뭐 축제 때 일어나서 부탄가스에서도 굉장히 안전장치가 들어있는 부탄가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곤 했었죠. 똑같은데 그 뭐 배터리를 그 휴대폰을 집에 놓고 나왔는데 고양이가 그거를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막 누르다가 터트려서 뭐 이불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난 사건이라던가, 물론 그거는 고양이가 했다는 그런 그 어떤 근거가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이건 고양이가 원인이다. 뭐 배터리의 안전성보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한 메이커 회사에서는 이제 폭발 사고가 있으면서 그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 금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비행기에 그 휴대폰을 타고 못 들어가게 하는 지금 사례들도 있었죠. 그리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었는데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상을 입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그게 지금 전부 다 배터리에서 발화되었다는 그런 그 어떤 연관관계가 밝혀지면서 2차 전지가 이게 안전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출하되기 전에 검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노메트리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2차 전지 최종적으로 맞는 제품을 갖다가 배터리를 검사를 해봐서 이게 과연 그 폭발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 테스트를 해주는 그 장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그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 라인당 검사 장비를 2대에서 4대까지 늘리는 지금 추세고요. 샘플 검사로 하던 거를 전수 검사로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 뽑아서 검사하면 그냥 되던 거를 이제는 그냥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검사를 하는. 그러면 이제 이노메트리의 검사 장비는 더 많이 쓰일 환경은 완전히 구성이 되었고요. 삼성 SDI와의 LG화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차전지 배터리 회사이자 세계의 배터리 시장을 양분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두 회사를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열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노메트리가 뭐 이제 이 수익만 계속 연결시키면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시장의 파이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3만 원이라는 마디 지수대와 2018년, 2019년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그 라인을 지금 두 달째 지금 진입을 하면서 뚫어내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보자면은 지금 이게 일봉이죠. 3일째 뚫어내고 있어요. 지금 3일 전 3월 14일 날 그 라인을 뚫었죠. 그렇죠. 굉장히 답답하게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싶은데 누가 자꾸 해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 찰나에 확 수면 위로 올라가서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점프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상장했을 당시에 43,900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그때 밀렸던 그 자리 다시 4만 원대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노메트리 2차전지 완성 배터리 회사와 2차전지 소재주가 조금 주춤거리는 가운데 2차전지 장비주가 지금 세 번째 주자로 등장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절가 34,000원, 목표가 5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큐리언트입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요. 이름이 굉장히 이쁘죠. 지금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Q301 임상 2B상의 첫 환자 투여가 시작되었고요. 11월 달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 피부과 학회 AAD 이게 열렸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다 거기 참여했다고 기업들이 다 자료를 내보내고 있죠. 그 초록창에다 AAD를 쳐보시면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R고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꼭 보시면 도움이 돼요. 이게 거래소나 코스닥에서도 예전보다 굉장히 공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고 투자자들에게 도움되는 거를 많이 주려고 지금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IR고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기업 IR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것들,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거 여의도 호텔 빌려서 하는데 일반인 투자자는 접근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IR 때 발표했던 자료들을 다 PDF나 이런 걸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IR고, 포켓몬고가 아니라 IR고예요. IR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큐리언트도 이번에 발표했던 자료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Q301 이게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큐리언트에서 지금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퍼센티지 게이지로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처음에 이제 개발 후보 물질 선정 이런 거 다 지나서 임상 1상 지났고 아까 제가 말한 임상 2A상 그 결과를 미국 피부과학회 AAD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단계가 요 정도죠. 임상 3상 신약허가 판매 여기 가기 전에 여기 이 빨간색 화살표로 여기 표시되어 있죠. 지금 자기네가 요 정도에 있다는 거예요. 임상 2A상, 2B상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디자인한 거 보면 2A상은 52명 대상으로 중증 환자, 그리고 2B상은 240명 대상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완치율 결과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Q301 완치율이 29.6% 정도. 지금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환자군에 비해서 자기네의 장점들 다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이쪽이 하나 2A상, 2B상 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또 추가하고 있는 큰 투톱 중에 하나 Q203이에요. Q203은 이름이 여기 있죠. 텔라세백이라고 붙었습니다. 이거는 다제네성 결핵 치료제예요. 결핵 환자들. 여기 보면 결핵 환자, 다내제성 결핵 환자가 49만 명이 발생했는데 24만 명이 사망했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죠. 치사율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인데 지금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지원 과제로 선정이 됐어요. 지원 과제로 선정되면 여기 또 이제
플랜이 나오죠. 임상 1상에서 이거는 임상 2회 이상과 비상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지원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희귀의약품으로 2015년 12월 18일 날 지정이 됐어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지금 선거제 그 개편안도 패스트트랙해서 나오죠. 무조건 빨리 330일인가 안에 표결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약 분야에서 똑같아요. 패스트트랙은 중간 단계를 생략해줘요. 신속 심사 대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중간 단계들을 생략이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혁신치료제 지정이 예상이 되고 여기 아직 반전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실행이 안 됐다는 거죠. 자기네 회사가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이 파란 표시가 진하게 칠해지면 그 단계가 진행되는 거예요. 게임처럼 구성을 해놨어요. 일단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까 2A상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2B상 이 사이에 있는데 지금 한가 텔라세백 그 14일 반복 투여를 통해 지금 결핵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3개의 냉도를 조절해서 투약을 하고 있다. 그렇죠? 100, 200, 300mg. 그리고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식약처,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 지금 이 2개가 다 그 걸쳐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그림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FDA US 여기랑 남아공 식약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약청에 해당되는 것들이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R 고를 자세히 보시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IR을 하려는 것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렇게 자료를 배포를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플랜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진행 단계가 어딘가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가지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와 다내재성 결핵 치료제 이 2개가 지금 2A, 2B상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도 참여를 하고 패스트트랙 단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리라 생각이 돼요. 그럼 이 가운데 아까 전에 뭐 임상 3상 신약 개발 단계로 진입이 되기 전에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큰 돈을 받고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이오 벤처 회사들에게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확률들은 아까 그런 파이프라인들 이 얼마나 지금 결과가 좋으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지금 기술적인 모습도 그것이 좋다고 예상이 됐는지 지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장한 뒤에 잠깐 뜨려고 했다가 쭉 내려왔던 게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갭 상승을 하면서 머리를 딱 내밀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락세로 진행되던 게 완전 반전이 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만약 여기서 다지고 반전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내려가던 흐름에서 올라가던 흐름으로 지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전환되는 첫 단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다음 모습이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 조정이 약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그냥 상승을 바로 해버린다고 하면 지금 완전히 반전되는 모습의 초기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큐리언트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죠. 손절가 29,0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 위닉스입니다. 자, 제가 해파리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자, 지금은 미세먼지 테마주로 옮겨졌는데 뭐 시대의 거의 테마가 되었던 풍국주정을 보시면 아시죠? 풍국주정이 200% 넘게 수익이 났는데 풍국주정이 굉장히 조용한 종목이었는데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때 잘 보시면 풍국주정이 대장주로 딱 나서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차전지 관련주를 막 찾아서 퍼졌죠. 주변으로. 마지막에 JNK 히터라는 충전소 관련 업체까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풍국주정이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쉬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움직이다가 다시 2차 상승이 일어나면서 또 폭등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게 해파리가 새로운 해파리가 형성돼서 계속 오므렸다 폈다 그 과정을 몇 번 해야지 그 시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는 어디냐? 위닉스 같은 경우에 위닉스가 처음에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뭐까지 움직였습니까? LPG 관련법이 바뀌면서 이원 같은 종목, SK가스 이런 것들이 움직였죠. 지금 다시 위닉스, 지금 다시 클린앤사이언스 처음에 이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지고 접할 수 있는 요것들이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로. 그러니까 아직 한 3번 정도 움직여야 그 시세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1등주로 왔다.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 처음에 움직였던 걸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건조기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기 이게 예전에는 세컨드 가전이었는데 포미족 자기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족 거기다가 지금 시대의 상황 이런 걸로 봤을 때 공기청정기, 건조기가 냉장고, 세탁기처럼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어느 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닉스는 지금 미세먼지 테마의 대장이자 그런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최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봐야 되고 2만 원대와 그리고 고점 두 개를 지금 다 뚫었어요.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2014년 5월 달에 기록했던 28,500원을 넘어서 3만 원대까지도, 그러니까 풍국주정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미세먼지 테마가 먼지가 태풍이 된다고 봤을 때 제일 선두권에 있는 위닉스는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더 해파리의 몸을 오므릴 때 그때 움직일 1등이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손저가 24,0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노메트리, 큐리언트 그리고 위닉스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동사는 1998년 11월 5일에 설립되어 이동통신 및 유성통신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제조,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인 3사인 KT, SK텔레콤, LG U+, 동시에 장비를 납품하는 유일한 회사로서 국내 넘버원 공급 업체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모바일 프론트콜 장비인 C랜 시장은 동사가 약 55%의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5G 중계기 역할이 커지는 측면입니다. 동사는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5G 통신 서비스는 전팔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 또는 중계기를 보다 꼼꼼히 배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 초기에는 건물 안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물 내부 중계기를 주력을 하는 동사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계열사 리스크 감소 측면입니다. 콘텐츠 제작, 교육, 기자재 유통 등을 담당했던 자회사 지분 매각과 함께 펜텍 인수를 위해 설립했던 SME 솔루션 홀딩스도 청산함에 따라 계열사 교통정리도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열사들이 모기업인 솔리드를 대상으로 발행할 RCPS 12 등 재무 구조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기점으로 대부분 정리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측면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2,1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영업이익은 약 16억 원, 전년 대비 마이너스 92.2%로 순이익은 약 160억, 흑자 전환을 잠정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북미 및 해외 지역에서 매출 감소와 충당금 설정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다소 아쉽지만, 해외에서 5G와 더불어 정부 중심의 공공시설, 건물 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건물 내 통신 중계기 역할은 더욱더 부각될 전망과 미국 등 주요 통신업체들이 5G 관련 투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기적 투자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2,8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타, 전기전자 사업 분야 등 다양한 제조 현장에서 공장 내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FBD 장비와 IT 부품 제조 장비 등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력 시장은 LG전자, 삼성전자 계열사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산업과 반도체 산업, 만도, 현대,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LG그룹과 사업적 시너지 측면입니다. 지난해 7월 제3자 유상증자 배당을 통해서 동사의 주식이 지분 30%를 취득하면서 LG전자가 최대주주로 변경되면서 LG그룹과의 사업적 시너지를 예상합니다. LG 디스플레이 및 LG화학 등 적용되는 자동화 설비, 이송 적재형 로봇 수주 증가 및 LG전자 내 로봇 산업 조직 구축 통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에도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로보스타를 방문하였습니다. 양사는 LG전자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스타의 산업용 로봇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 산업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LG전자 구축할 지능형 자율공장 구축에 로보스타의 산업용 로봇 제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협동 로봇 등에서 그룹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측면입니다. 동사의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2,269억, 전년 대비 17.5%, 영업이익은 135억 원, 전년 대비 513% 증가할 전망입니다. LG화학의 2차전지 배터리 생산,
캐파 확대 및 LG 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투자 확대, 그리고 신사업으로 추진되는 2차전지 자동화 설비 및 수직 다관절 로봇 수주를 통해 디스플레이 편중된 매출 비중이 좀 다변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저수익성 중화권 수주를 지향함으로써 수익성 개선 또한 뒤따를 전망입니다. 네,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표시해놓고 동사는 지난해 5월에 아무래도 중순부터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LG전자 인수 사업 협력 측면에서 기대감 위에 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후 7월까지 상승을 보이고 나서는 기대감에 단기감에 오른 주식이다 보니까 천천히 주가는 우하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박스권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 박스권을 만들면서 바닥을 다져줬고요. 이전의 상승은 LG전자의 그 사업가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고, 이제는 그 기대감이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1,3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이노테라피입니다. 동사는 홍합, 접착 원리가 카테코라미 화학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화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생체 모방 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의료용 지혈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혈액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혁신제로 BIMM을 개발하였고, BIMM은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지혈, 밀폐 등 다양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다각화될 예정입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쟁사 대비 저비용 고성능 측면입니다. 동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경쟁 제품의 원재료인 피블링 글루를 사용하지 않고 당사가 개발한 고유물질 키토산을 사용합니다. 이에 동사의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비용과 성능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존슨앤존스 계열사인 에티콘과 다케다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기존의 제품 모두 피블링 글루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과 성능 면에서 우위를 가진 동사의 제품이 시장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용 지혈제인 이노시 플러스와 엔도실이 올해 허가 예정입니다. 동사의 최애용 지혈 제품이 이노실은 15년도 국내 식약처 허가를 시작으로 미국, 일본 허가를 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유럽 CE 인증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엔도실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현재 최애용 지혈제보다 훨씬 큰 체내용 수술용 지혈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술용 지혈제 이노시 플러스는 대표적인 피블링 글루 제품인 예 있습니다. 국내 다케다 타고시가 비각증 인상을 했고, 국내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용 지혈제인 엔도신도 확증 임상을 마치고 허가 절차에 있습니다. 시장성이 높은 체내용 지혈 제품인 허가는 동사의 주요 트리거가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 예상입니다. 올해 주요 제품에 대한 허가가 마무리되면서 2020년에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노시 플러스, 엔도실이 이 매출 성장에 견인될 것으로 판단되고, 새 제품은 2020년 매출 예상 매출액은 총 1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은 신규 상승 주식들의 상승세 흐름과 신규 제품 승인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장기적 관점은 방금 언급드린 이런 실적 측면입니다. 이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5,7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솔리드, 로부스타 그리고 이노테라피까지 세 가지 종목 모두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호텔신라입니다. 일단 이 마카오 법인을 청산한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계속 이 적자를 이어온 좀 마카오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청산했다고 하네요. 네. 마카오 법인
가고 그다음 그 스카이 신라 듀티프리라는 마카오 공항 면세점을 위한 합작 법인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마카오 법인을 청산했다고 합니다. 네. 두 개의 마카오 법인 중에 하나만 남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안 되는 거는 그 청산을 하고 이제 본업에 충실한다. 그때 호텔 신라랑 아모레 퍼시픽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때 저희가 앵커님하고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모레 퍼시픽과 호텔 신라는 이건 향후 10년간 이 가격에 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조건 정말 극단적으로 이건 무조건 다 사야 된다. 네. 근데 자,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 7만 원대가 다시 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 그어놓은 것도 그대로 지금 있죠. 안 지우면은 차트가 그대로 저장된 상태로 있거든요. 네. 그때 엄청 많이 그어놨는데 5년 동안 이렇게 횡보하는 거는 이거 기회다, 이거. 5년 동안 이렇게 횡보할 때 안 사면 언제 사겠냐고 계속 누누이 말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위로 10만 원 돌파하고 위로 간다고 하면 또 한 5년간 상승이 나타나 버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전 세계 체인들은 다 호텔 신라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나가지만 결국 꿈꾸는 건 뭔가요? 지금 전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하고 싶어요. 호텔 신라도. 전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의 주가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메리어트, 힐튼은 지금 거의 신고가고, 그리고 익스피디아, 지금 여행 산업이 죽지가 않았음을 익스피디아가 보여주고 있고, 그럼 중국, 아시아랑 더 관련 있는 데로 와볼까요? 귀주모테주 거의 지금 신고가로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가 안 좋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해 증시에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구조가 틀리기 때문이고, 잘 나가는 우리나라에 관련 있는 것만 보면 돼요. 귀주모테주 100주 종목 거의 신고가죠. 센즈 차이나. 자, 마카오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센즈 차이나라는 초강력한 이 센즈 차이나라는 그 법인이 있는데 호텔 신라가 마카오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센즈 차이나의 주가가 좋다는 건 마카오의 경기가 좋다는 거고, 마카오에 카지노를 하러 가면 결국 인천 영종도도 들어오고 호텔 신라 면세점으로도 결국 들어와요. 입국해서 공항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 망가라는 부동산주도 결국 뜹니다. 이건 뭐냐?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백주를 다시 많이 마시고 마카오 가서 카지노를 많이 한다. 그러면 남는 사람들,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 한국으로 들어와서 영종도 가서 놀고 호텔 신라 면세점 공항 이용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먼 미래로 봤을 때 뭐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호텔 체인,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그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 호텔 사업도 결국 면세점 사업과 함께 클 가능성이 있어요. 호텔 신라 그게 성공이 된다면, 그럼 호텔 신라의 먼 미래의 주가는 어느 정도에 가 있을까? 우리가 상상을 가늠하기 힘들다. 5년간의 주가 행보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9만 원대인데 지금 진입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때 지금 당시에는 7만 원대였을 때는 무조건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죠? 한 개 덧붙인 게 그때 말씀한 게 5년 동안 지금 행보하고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넓게 레인지로 봤을 때 뭐 10만 원, 11만 원, 그리고 밑으로 뭐 7, 8만 원. 그 사이에서는 아무런 물려도 좋다, 이거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차피 단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사면 평균 네. 단가가 10만 원 이하로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성공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포장인데요. 이 한솔그룹에서 이 태림 포장을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림 포장 같은 경우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국내 1위 골판지 회사입니다. 한솔그룹이 아무래도 모태 기업을 되찾는 동시에 제지 분야에서 신성장을 동력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 태림 포장과 전주 페이퍼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해 오늘 동사의 이 태림 포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갭상승을 하였는데요. 이 제지주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서 이제 종이 사용이 늘어나면서 꾸준한 작년부터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같은 지금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갭상승을 하였는데 이 갭상승하고 시초가가 밀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봉 마무리 할률이 높습니다. 매수를 잡는다고 하시면 4,455원쯤에서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꾸준한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이 대림 재질을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7%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해드린 이제 대림제지는 추천 후에 단기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이제 골판지용 원지를 생산하는 업체이면서 지난해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골판지를 이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이제 골판지용 원지를 주로 생산하면서 국내 총 생산량 500만 톤 중에서 이제 동산 19만 톤을 생산하여 생산 점유율 약 4% 정도 해당하고 있으며 현재 이제 인터넷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택배 산업의 이제 성장으로 국내 제지업계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제 전년 대비 매출액의 24%, 영업이익은 183% 이제 증가한 모습을 통해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됩니다. 그 예로 GS 프레시가 새벽 배송의 종이 박스만 사용하기로 하는 등 유통업체들이 스티로폼이나 비닐에서 벗어나 이제 종이 포장을 늘리고 있고 이는 이제 유통업체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과 골판지 업계가 이제 환경 문제와 또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 또 홈쇼핑 활성화, 더 나아가 농산물 포장 유통 장려까지 향후 지속적인 업황 호전이 기대됩니다. 이 주가는 최근 수급과 함께 단기 정배열을 이제 이루고 있으며 추천해드린 시점부터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안내해드렸던 1차 목표가 2,100원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 추천해드릴 종목은 부방입니다. 동사는 이제 푸첸으로 이제 알려진 이제 전기밥솥 제조 그리고 유통과 이제 전자부품 사업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주 부방 유통을 자회사로 이제 보유한 지주회사입니다. 크게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지난해 흑자 전환과 자회사 이제 해외 추가 진출 기대감을 줄 수 있겠는데요. 이 동사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투자, 방지, 가전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전 부분과 유통 부분이 이제 각 60% 또 30%대 매출 특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방 가전 브랜드인 쿠첸은 주요 제품의 프리미엄급 이제 밥솥 이외에 에어워셔, 멀티쿠커 등 지속적인 제품 개발 및 시장 발굴을 통해 국내는 이제 물론 해외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이제 경쟁사인 쿠쿠전자에 비해 35대 65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지속적인 R&D와 브랜드 자리를 관리를 통해 이 쿠쿠전자와의 차이는 이제 점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동사는 지난 흑자 전환은 이제 성공한 상태인데요. 또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전기밥솥, 전기 레인지 이외에 유아 가전 진출하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투자한 이제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 이제 항공면허 취득하면서 신사업에도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사는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메이디와의 합자해서 설립 계획을 통해 백화점이나 온라인숍 등 이제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합자회사는 이제 쿠첸 기술력을 기반으로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제품을 쿠첸 브랜드로 중국 내에 판매하여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이제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이제 국영 면세점에서 CDFG 입점 계약을 통해 중국 내 면세점 유통체는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3대 홈쇼핑 유고 홈쇼핑이 진출하여 중국인을 상대로 한 매출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와 이제 합체회사를 설립한 메이디 그룹은 중국 최고 가전업체로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이나 인도 또 브라질 등 세계 각지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동남아 이제 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주가는 이제 2월에 이제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실적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때 모멘텀 이제 재차 부각 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3,100원에서 3,300원, 손절가는 2,500원 부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27% 상승하면서 2182선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78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요, 9시 34분경에 83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상승 곡선 계속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을 동시에 매수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죠. 오늘도 매수폭 크고요. 현재 개인이 4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SK하이닉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0.4% 하락세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5%의 상승세, 그리고 LG화학이 0.4%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1% 강세로 흘러갑니다. 12만 2,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34만 4천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포스코가 7위권에서 8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0.57%의 하락세 이어가고요. 한국전력이 3% 가깝게 현재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네이버 상승폭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3만 3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어제 코스닥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강세 이어갑니다. 75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이제 751선에서 출발했다가 37분경에는 55선까지 쭉 끌어올렸습니다. 현재도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을 동반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100억 원 넘게, 기관은 8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15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혼조세 보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57%의 상승세 7만 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분식회계 논란 여전히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CJ E&M은 오늘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23만 7천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오늘은 하락세 이어갑니다. 1% 넘는 하락세. 하지만 외국인들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이 오늘 2% 넘는 강세로 현재 흘러갑니다. 2.58% 상승하면서 67,600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신라젠의 경우에는요, 이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리제네론의 신장암 치료제에 이어서 간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병용 투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오면서 현재 강세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4위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현재 1% 가깝게 하락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부터 10위까지는 일단 HLB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메디톡스 1%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1%대 강세로 흘러가고요. 펄어비스 오늘도 강세로 흘러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1% 추가 상승하면서 18만 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피슈진도 0.5%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2% 상승하면서 1,137원 선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주의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크리스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하면은 이 바이오 종목에서 상장된 지가 참 오래된 종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을 주목하는 것은 그 임상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관절염 소형 그러니까 진통 소염제를 이제 시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5년 2월에 신약 허가를 받은 그런 제품이죠. 뭐 국내는 그 22호 신약이고 바이오벤처로 보면 어떻게 1호 신약. 이런 식의 어떤 영예를 아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아셀렉스라는 건데 현재는 그 동아ST에서 판매하고 뭐 제일 먼저 시작했다가 뭐 대웅제약에서 판매하는데 뭐 국내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서 현재 그 처방이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도 뭐 최근에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죠. 뭐 터키를 비롯해서 뭐 중동,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이제 수출하고 있고 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곳. 그리고 향후에는 뭐 동남아라든가 러시아, 중국 이런 데도 이제 공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이제 슈퍼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이런 항생제, 분자표적 항암제 연구도 하고 있죠. 유럽에서 뭐 슈퍼 박테리아 관련해서는 그 일상을 이제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임상 2회 이상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2 이상을 지금 현재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단백질 표적, 뭐 혁신 신약 연구 개발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뭐 급성 골수성 뭐 백혈병증 이런 그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 이런 적응증의 임상을 현재 그 이상을 국내는 이제 종료를 하고 다시 이제 시판 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이고요. 지난번에 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신약 후보로다가 4,870억의 기술 수출한 이런 그 성과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그 바이오 중에서도 선별이 많이 되고 있죠. 신약에 관련된 회사 그리고 성과가 내는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도 이제 선별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나마 그 성과가 나오고 있고 미래에 또 후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서 우리가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그 거래량이 많이 수반도 되고 뭐 작년에는 뭐 증자를 통해서 자금도 확보하고 이런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저는 그 가격 자체는 그 매수가는 18,200원 정도 좀 조정 시에 매수하자 이렇게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500원 이렇게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올릭스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14%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신규 상장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이제 그만한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릴 때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75,000원까지 보고 매매하시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코스피가 플러스 0.27%, 코스닥이 플러스 0.95% 상승 중인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방을 잡아내는 흐름이 지속이 됐다. 2120포인트에서 2130포인트에서 121선 부근에서 하방을 잡아낸 다음에 금요일날 장대 양봉을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상향 쪽으로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있는데 21선을 돌파 시도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지금 21선이 2190포인트이기 때문에 2200포인트 돌파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코스닥의 지수 방향성을 좀 봐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와 이렇게 저울질할 수 있는 시속 게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주에 코스피가 조정을 이루는 사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이었던 760포인트의 돌파 시도가 일어나는 이런 강한 흐름이 전개가 된 이후에 금요일날 코스피가 장대 양봉을 이룰 때 코스닥은 장대 음봉으로 조정을 주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된 이후에 오늘 금요일날 하락분을 다시 바로 만회하는 이러한 지금 양봉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보는 시각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유리한 수익률 게임이 될 것이다 라는 전략에는 변화가 없고요. 지금 매매 전략을 좀 드린다고 하면 이번 주에도 지수는 우상향적인 측면을 가져갈 개연성이 높다. 지수 방향성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주 큰 이벤트는 역시 FOMC 회의와 EU 정상회담이거든요. 두 이벤트 다 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지배가 되고 있다.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로화가 지금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달러가 지금 약세로 전환이 된단 말이죠. 제가 저번 주에 시황을 말씀을 드릴 때 달러와의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지수 방향성이 동조화 현상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달러가 97.6pt까지 갔다가 지금 주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지금 뭐 96.05까지 거의 지금 달러가 약세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탈피해서 위험자산인 주식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뿐이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보고 매매를 하되 지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중소형주들을 공략을 하고 그 중심에는 IT와 제약바이오가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IT와 재발 섹터 이런 중심으로 좀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중심의 포트의 중심을 IT와 재발 쪽으로 두고 가고 오늘처럼 이제 또 이슈에 따라서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소비주 움직이는 것들 이런 쪽으로 또 단타 매매를 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그 추천주는 299660 샐리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샐리드 같은 경우도 전주에 이제 추천드렸던 올릭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상장주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 상장주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샐리드의 지금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지금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5,700억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뭐 이제 상장이 이루어졌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뭐 유틸렉스 같은 경우 한 1조 원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규 상장 중에서 파맵신이라든지 올릭스라든지 뭐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속도를 내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코스닥 시장이 갈 때 얘들이 자리를 잡을 수뿐이 없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추천을 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반 플랫폼 기반의 면역항암제 개발 업체인데요. 동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학교 벤처기업으로 보시면 되고, 핵심 파이프라인인 자궁경부암 쪽과 위암 쪽, 이쪽을 포함해서 확장성을 대단히 높게 가지고 있는 그런 벤처기업이다,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바이로메드를 보시면서 앞으로 셀리드가 바이로메드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가 지금 6만 원 밑으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